네, 오늘의 주제는 시설 관리 기존 업무, 기존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기존 업무에 대해서 요새 계속 알아보고 있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못 보신 분들은 네, 여기다가 카드 달아드릴게요. 요거 클릭하셔서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뭐 이거 보고 나서 나중에 따라가셔도 돼요. 앞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기존 업무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때 갑자기 눈이 와서 눈에 대해 눈 치우는 거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가 기계랑 기계실이랑 열교환실 여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난방 시스템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현직 과장님이셨는지 소장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너무 거의 자세하게 달아주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방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전기, 기계, 소방.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소방 안전 관리자라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됐잖아요. 네. 자, 근데 소방 안전 관리자 그 해당 건물에 안전 관리자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도 붙어야만 해요. 근데 기계나 이런 거 대비 기계는 뭐 한 명, 두 명 이러지만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는 굉장히 이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급과 우리 소방안전관리 특급 건물과 1급 건물과 이런 것들은 이제 층수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자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연면적이나 세대수로 이게 추가가 돼요. 네. 그 자꾸 이게 왜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조자를 추가적으로 되는 거를 세대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세대수는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랑 상관없다느니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좀 공부 더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알아보고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급 건물, 예를 들어서 1급 건물에 1급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요. 세대수가 만약에 300세대가 넘어가면 각 300세대당 보조자가 한 명씩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500세대일 경우 1급이 있으면 선임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300세대 나면 5개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자가. 요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1500세대는 1급과 상관없는 이런 댓글 다시는데 좀 잘 들어주시고 달아주세요. 자, 어찌됐든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자는. 그리고 이 보조자들이 대부분 기전직에서 이 보조 기적이라고 했네. 기전직에서 보조로 당직 근무를 하면서 소방 수신기를 보게 돼요. 소방 수신기. 자, 이 소방 수신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최초부터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대가 있잖아요. 각 세대. 자, 우리 아파트 딱 올라가면 계단이 쫙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 안에 자, 뭐 안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요. 뭐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쪽에 침실 하나씩 또 있고요. 뭐 현관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감지기들이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소방 감지기라는 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대만 있으면 좋은데 복도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불날 만한 곳은 하여간 다 있어요, 감지기가. 그러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지기 중에 하나가 뭔가를 감지하면 이게 해당에 있는 가장 가까운 중계기로 들어가게 되고, 중계기, 이 중계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쫙 줘가지고 여기가 땅 하고 울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축적 시간 지나면 이제 여기서 해당 여기서도 막 울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동에 5층에서 울렸다. 5층에 있는 세대에서 울렸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방지실 쪽 수신기면 막 울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축적 시간이 지나가면 이 5층에서도 막 울려요. 이 중계기에서 막 울려요. 그리고 자,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해 주시오. 막 이런 안내 방송도 나가고 막 그렇게 돼요. 자, 이거를 방지실에 있다가 뜨랑 울리면 자, 이거를 가가지고 화재인지 이거 이제 저기 나오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나와요. 화재인지 아닌지 체크를 먼저 하죠. 그래서 화재가 아니면 이거를 비화재보라고 하죠. 비화재보. 네. 그래서 비화재보로 있으면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수신기에 알람을 다 끄고 요 비화재보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복구를 한다라는 걸로 보통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FM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때르릉 하고 울잖아요. 그랬는데 해당 거기서까지 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동에 5층에서 이게 울어가지고 막 새벽 3시에 울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울리고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난리가 나요. 이게 잠 못 자니까 막 승질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미리 때르릉 울리면 꺼버려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고 와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울리는 것 중에 저희는 최소한 화재가 난 적은 없어요. 다 비화재 보였어요. 감지기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상황이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저기 뭐죠? 연기 감지기 있죠. 우리 연기 감지기라고 있어요. 그게 감지기 이름이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원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송송송송 막 이렇게 뚫려 있는 그 미세한 저기에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감지해서 울리는데 얘가 연기만 울리면 좋은데 먼지도 연기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마 그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담배 연기도 얘가 이걸 인식해요. 물론 요새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용자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데서는 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문 닫고. 이러면 담배 연기도 이걸로 인식해가지고 올라가 보면 담배 연기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생선 구우신 경우 또는 저 고기 구울 때 연기 많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울리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부분 울리기 때문에 진짜 그 화재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러다 진짜 화재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민원과 어디까지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이게 관리소장님 방침에 따라 틀려요. 민원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잡고 가라 그러고 민원보다 화재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잡지 말라 그러시고 FM대로 가라 그러시고 참 애매한 건데 어쨌든 이런 소방이 계속 울립니다. 은근 자주 울려요.
하루에 뭐 몇 번씩 울리긴 해요. 이게 별로 안 울리는 이게 R형 수신기가 잘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P형 수신기는 이게 1대1로 뭐 돼가지고 조금 이게 오류가 적대는데, R형은 이제 왜 회로로 해가지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전기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많다고들 해요. 근데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아요. P형이 좀 오류가 적고 R형은 많다. 대신에 P형은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럼 무진장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R형이란 게 생긴 거거든요. 집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비화재보에 화재 울리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가서 해결해 와야 되는 이 일이 은근 많은 게 바로 소방에 관한 일입니다. 이 소방 업무가 이런 거예요. 뭐 특별히 우리가 가서 뭐 스프링클러를 뭐 한다든지 뭐 소화전은 물을 뿌린다든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화재는 못 봤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화재를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시기는. 예, 그분들은 굉장히 이거 신경 쓰시는데, 좀 어쨌든 그런 조금 사람마다 약간 다른 점이 좀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소방에 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소방은 특별히 뭐 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소방 때문에 밤에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언제 울릴지 몰라서. 그래서 자꾸 설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전기, 그리고 소방, 오늘 말씀드린 소방,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계, 이게 세 개가 주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주 업무가 기존이 꼭 해야 되는 업무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저런 일 하는구나 각오하고 오시면 할 거 하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뭐 하는지 모르는데 왔다가 이런 거 내가 어떡하지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쭉 설명드리니까요. 의외로 이거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안 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거 조회수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